당신은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자신을 덜 이해하게 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사실은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요? 오늘 당신은 왜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당신은 결코 다시는 당신의 말을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묵을 약함이나 표현에 대한 두려움 또는 무관심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칼 융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존재였고 비겁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융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였으며 분석심리학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을 연구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나눌 필요도 없다는 것을요. 그는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지혜, 즉 외부의 소음이 멈출 때에만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나침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침묵은 가장 강력한 진실이 떠오르는 공간이며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으로 인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을 보호하고 강하게 만들며 무엇보다 진짜 당신 자신과 연결시켜주는 침묵입니다. 당신이 아직 마음속에서 형성 중인 어떤 내밀한 것을 말할 때마다 마치 자신의 에너지 한 조각을 세상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원래는 당신만의 것이었던 것이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많이 내어줄수록 더 노출되고 더 취약해지고 심지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키는 데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감정이나 계획, 아픔을 준비 없이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말할 때 그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희석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고 살아갑니다. 사진, 생각, 고통, 승리, 좌절. SNS는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살아온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노출할수록 점점 더 당신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소연하는 것이 어느새 자동적인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감싸 안아야 할 고통을 그냥 흩뿌리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이 설명하는 데 쓰는 에너지는 변화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지칩니다. 너무 많이 드러내면 소진됩니다. 그리고 치유의 과정이어야 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쇼가 되어버립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해받기 위해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하고 있는 건가요? 첫 번째 교훈. 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당신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말은 아직 형성 중이던 것을 구체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른 시점에 말을 꺼내면 아직 성숙을 위해 침묵이 필요했던 과정을 앞당겨버릴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말한 후에 무언가를 잃어버린 느낌을 받은 적 있지 않나요? 어떤 아이디어, 감정, 유망해 보이던 계획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던 적.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흩어진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교훈.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들은 당신 안에서 더욱 강해집니다. 아직 드러내지 않은 것들 속에 숨겨진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간직한 것들은 성숙함과 내면의 견고함으로 바뀝니다. 어떤 순간들은 온전히 혼자서 세상과 나누지 않고 살아낼 때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걸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침묵은 고치와 같습니다. 그 안에 머물게 한 것들이 더 강하게 자라납니다. 세 번째 교훈.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한 독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말하는 것. 하지만 당신이 박수를 기대하며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로부터 멀어집니다. 당신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에 맞춰 감정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의 힘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자주
이해받기 위해 너무 많이 말했고 결국 더 혼란스러워졌나요? 얼마나 자주 침묵 속에서 오히려 명료함을 찾았나요? 이 교훈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누군가와 나눠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새로운 의식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네 번째 교훈,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영혼이 지칩니다. 이 피로는 몸에서 오는 것도 마음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에서 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타이밍에 너무 많이 자신을 열어버린 후에 느끼는 그 무게 말입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대화를 마치고 오히려 더 약해진 기분. 그것이 바로 감정적 소진입니다. 고통을 담은 말은 준비 없이 말했을 때 그 고통을 다시 불러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치유 중이던 것을 다시 겪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대신 공허함이 남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고통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신성합니다. 모든 귀가 존중을 담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판단하기 위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질투심으로 듣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털어놓으면 당신은 다시 상처받게 됩니다. 이번엔 상대의 반응으로 인해, 그러니 자신의 고통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 모두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 진정한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변화들은 소란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SNS 글, 대화, 하소연 속에서도 아닙니다. 변화는 고독 속에서, 당신의 방 안의 침묵 속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다시 세웁니다. 바로 거기서 당신은 진짜로 변합니다. 윤근 변형의 과정을 연금술사의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느리고 내면적이며 강력하고 은밀한 작업. 씨앗이 자라날 때 어둠이 필요하듯 침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과정을 존중하세요.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을 지키세요. 때가 되기 전에 드러내지 마세요. 아직 약한 것을 노출하지 마세요. 소중한 것은 시간과 무엇보다도 침묵을 필요로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영혼을 변화의 장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내면 성장은 연금술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연금술이란 무엇일까요? 납을 금으로 바꾸는 고대의 실천. 하지만 그 과정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닫힌 실험실 안에서, 호기심 어린 눈에서 멀리 떨어져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융은 우리도 그런 변화 과정을 겪는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금속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용기로, 우리의 고통이 지혜로, 우리의 그림자가 빛으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침묵은 공허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변화의 마법이 일어나는 내면의 실험실입니다. 당신이 말을 멈출 때 당신은 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소리를, 소음 속에 묻혀있던 진실을 듣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도 더욱 명확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스스로를 해명하거나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내면에서 변화 중이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성장하고 힘과 집중력과 방향성을 얻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조용하고 깊고 강력한 작업.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진짜 변화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금으로 변했을 때 그 빛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잘 실천될 때 단지 보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한 방식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나를 지킨다. 일곱 번째 교훈.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곧장 말하려 들면 아직 소화 중이던 과정을 망칠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위로받기 위해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더 나빠진 기분이 들었나요? 더 노출되고 더 오해받고 더 공허해졌던 경험. 그 이유는 많은 경우 당신이 필요로 했던 것은 누군가의 귀가 아니라 자신의 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교훈. 침묵은 당신이 진실과 마주하는 공간입니다. 필터도 관객도
판단도 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곳, 그 공간에서 명료함이 태어납니다. 무엇이 진짜 당신의 것인지, 무엇이 타인에 의해 주입된 것인지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고통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번째 교훈. 어떤 고통은 침묵 속에서 익어가야 지혜가 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이야기하면 마치 덜 익은 과일을 열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에 양식이 아니라 낭비가 됩니다. 어떤 상처는 고요함 속에서, 존재함 속에서, 시간 속에서 더 잘 아물 수 있습니다. 10번째 교훈. 침묵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게 해줍니다.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들을 때 당신은 이미 타인에게서 찾던 모든 답을 스스로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존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해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당신다운 것으로 변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겐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에도 길을 아는 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을 들으려면 침묵이 필요합니다. 소음 속에서는 당신의 직관이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다립니다. 당신이 속도를 늦추길, 외부에서 답을 찾는 걸 멈추길, 스스로와 마주 앉아 자신을 듣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기에, 해명하기에, 인정받기에 바빠서 자신의 영혼을 듣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는데 결국 타인의 의견, 조언, 기대에 휘둘려버린 적, 그리고 나중에 내면의 그 목소리가 처음부터 옳았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게 바로 당신의 직관입니다.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과도한 소음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침묵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청의 존재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 깊이 있게 듣는 것, 온전히 몰입해 듣는 것. 당신이 이런 공간을 자신에게 허락할 때 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전부는 아니지만 당신을 한 걸음씩 이끌기엔 충분한 답들이, 내면의 평화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통해 접근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텅 빈 그 공간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경청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더 이상 타인의 생각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훨씬 더 진실된 무언가에 의해 이끌리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아래 댓글에 가장 와닿았던 문장을 남겨보세요. 때때로 단 한 문장이 누군가의 내면의 새로운 명료함을 밝혀줄 수 있으니까요. 11번째 교훈, 침묵은 감정적 방패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판단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줍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내밀한 일부를 내어줍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려고 듣지만 어떤 사람은 비판하려고, 왜곡하려고, 혹은 당신을 상처 입히기 위해 듣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반응이 당신이 원래 안고 있던 문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상태를 알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가장 순수한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의로 묻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단지 자기 입장에서 편하게 하려고 묻습니다. 당신이 아무 기준 없이 자신을 열어버릴 때 당신은 소중한 내면의 일부분을 얕은 태도로 다뤄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고통이 공유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성취가 공표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의문이 소리내어 해소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12번째 교훈, 말을 줄일수록 감각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이 느낄수록 진심으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과 연결되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관계입니다. 침묵은 얕은 인연을 멀어지게 하고 깊은 인연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본질에 관심 있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감정적 전략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납득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의 부재입니다. 침묵으로 응답할 때 당신은 상대가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게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반응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불안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침묵 또한 존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3번째 교훈, 침묵은 당신에게 다시 통제권을 돌려줍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지키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당신은 감정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앞에서 취약해지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신성한 무언가를 기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진짜로 당신을 아는 사람은 당신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은 당신의 침묵조차도 존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이 줄었다고 해서 멀어지는 사람은 애초에 진짜로 곁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은 진실한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것을 걸러냅니다. 감정적 삶을 보호하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경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나의 영역이다. 여긴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말로 표현될 필요는 없지만 진짜인 것은 반드시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지키는 비밀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감정적 강인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진실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고 아무에게나 열어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당신이 조용히 지켜내고 보호하고 침묵 속에서 익혀낼 수 있는 그 무엇에 있습니다. 사회는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마치 침묵하는 사람이 숨고 있는 것처럼, 도망치는 것처럼, 수동적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묵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터질 듯한 감정을 품고도 침묵하는 것, 고통이 소리치는 순간에도, 불안이 당신을 밖으로 내모는 순간에도 그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깊은 성숙의 행위입니다. 성숙이란 모든 것이 즉각적인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감정이 드러나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세상에 던져 이해받기를 기다릴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침묵은 성숙한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안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안에서 이미 진실된 것을 외부의 인정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당신이 이 내면의 힘을 더 깊이 키울수록 점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말해줍니다. 당신의 일관성이 말해줍니다. 결국 진짜 힘은 얼마나 자신을 드러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나 자신을 깊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무대 없이, 박수 없이, 좋아요 없이 자신의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입니다. 그것이 자각입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깊은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길러가고 싶은 힘이라는 것을, 무대가 필요 없는 힘, 침묵 속에서 태어나 단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조용한 힘. 이제 이 모든 말을 들었으니 잠시 멈춰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가능하다면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침묵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나치게 드러내고 있는 것 중 사실은 단지 보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침묵은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입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둘지에 대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힘의 표현입니다. 타인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 바깥의 위로를 찾기 전에 자신을 돌보는 방식, 세상의 설명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보호하는 것은 자라납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드러내는 것은 흩어집니다. 모든 신성한 것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디어도, 치유도, 새로운 시작도 당신이 숨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물의 시간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과정의 시간,
당신의 영혼의 시간.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주는 도전은 단순하지만 깊은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자신의 침묵과 함께, 자신의 생각과 함께. 소음이 멈출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 지켜보세요. 모든 것을 말하려 하지 말고 끝까지 느껴보세요. 말로 바꾸지 않은 채 당신은 그로부터 오는 명료함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지금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당신이 그 다리가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때때로 인생을 바꾸는 건 한마디 없는 공유의 침묵에서 시작되니까요. 침묵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칼 융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짜 성장은 소란 속에서, 조급함 속에서, 끊임없이 이해받으려는 갈망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성장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에서, 오직 당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신이 진심으로 내면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는 것,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자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감동을 주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위해 말합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구독하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하세요.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다음에 다시 만나요.